5년 전의 카이로스 담임입니다. 여러분, 퇴직 후의 삶은 어떤 세상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이 영상은 제가 퇴직 후에 겪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 퇴직 후 인생 후반전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다가요, 지난 2017년 말에 등년퇴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퇴직 7년차가 되네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현직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의 인간관계는요, 현직 때와는 사뭇 그런 단면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퇴직 후에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무능한 인간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요, 퇴직했으니까요. 일단 좀 쉬고 천천히 일자리를 찾아보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인생을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준다면요, 그런 무책임한 일은 아마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요, 무한한 행복감을 느꼈죠. 골치 아픈 직장일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친구들 만나 산행 후에 마시는 하산주 한 잔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정말 매일매일이 행복했죠. 아끼던 카메라 메고요, 여기저기 출사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 정도 쉬고 나니까요, 매일 산에 다니고 출사 다니는 것도 참 지루지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지루함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것을 문득 깨달은 거죠. 늦게나마 깨달은 게 얼마나 큰 다행인가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이렇게 제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들어간 데가요, 경복궁 야간 개장 경비였는데요. 야간 개장 경비를 그냥저냥 2개월 정도 하다가 집에 쉬고 있는데, 그때 만났던 경비 지도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 있는 모 재개발 단지 보안요원을 모집하는데 한번 해볼 의향이 있느냐고요. 별로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하루 정도 생각하다가 수락을 했죠. 결국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급도 그런대로 괜찮고요, 일도 수월해 보였어요. 그 경비 지도사는 정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재개발 단지 그 보안요원의 임무는 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재개발 공사하는데요, 방해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민원인들과 물리적인 마찰이 있을 시에는요, 이를 해결하는 게 주 업무인데요. 재개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일이 세입자와 그 시공사 간의 이제 보상 문제에 따른 그런 마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일했던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성능 마이크를 장착한 승합차로 시도 때도 없이요, 공사장 출입구를 탁 틀어막고 업무를 방해하는 일들이 매일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112 신고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출근해서 날마다 듣는 그 찢어지는 그 스피커 소리와 그들의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나랑 맞지가 않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할 필요가 있는가 싶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와중에요, 내 일을 탐내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는가 봐요. 재개발 현장 그 출입문에 근무하는 어떤 분이 제가 근무하는 그 보안요원 자리가 좀 쉬워 보였나 봐요. 담당 과장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담당 과장이 저한테 오더니만 하루 일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시간이 날 때 일하시는 분들 도와주기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날도 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는 일 없이 놀고만 있지 않느냐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아니, 이 양반이 도대체 이틀 연속 나에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목적이 과연 뭘까, 이렇게 가만히 내심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담당 과장이 저한테 다시 또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뭔가 있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뭐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3번씩이나 하느냐, 이렇게 따졌죠. 아니, 나가라면 조용히 나갈 텐데 왜 그렇게 비열하게 행동하느냐 따졌습니다. 뭐 싸우지는 않고요, 널리 정연하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날부로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나서요, 같이 근무했던 또 다른 그 경비 지도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내 자리를 탐냈던 그 사람이요, 내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리로 온 사람은요, 전부터 보안요원을 하고 싶다고 동료들에게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담당 과장과 그 사람이 그 본래부터 아는 사이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로 긴밀하게 지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세상이 뭐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수법이 좀 야비하고 좀 비열하다는 것을 좀 말하고 싶어요. 조금 전에 나를 거기에 그 소개해 준 그 경비지도사 한 분이 계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사람은 성격이 좀 원만하지가 못했는데요. 저보다 먼저 그 재개발 현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실하지 못한 근무 자세로 이제 회사 측과 마찰을 빚다가 결국에는 이제 잘리게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워낙 그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은 그 점심시간에 그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반주와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요. 결국은 누가 계산했겠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밥값 내는 거 뭐 사실 그 별것은 아닙니다. 낼 수도 있지요. 내가 너를 여기에 일하게 해줬으니까, 너는 오늘 친구들 밥값을 내야 돼. 이런 식이지요. 또 언젠가 한 번은요, 이렇게 좋은 일자리 해주는데 하면서 뭔가를 바라는 눈치가 보여요. 딱 몇 마디 들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 돈이 들어간 그 선물 보따리 하나를요, 이렇게 택배로 보내줬는데 아주 잘 먹고 있다면서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아무튼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해요. 그리고 나서 한 20일쯤 지난 즈음에 잘 먹었다면서요. 하나 더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젠장 누구를 뭐 호구로 아는가요?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결국은 안 보내줬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정유심이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거, 아니 말하지 않아도 먼저 선물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존경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내가 왜 이런 인간한테 엮여서 이런 마음고생을 하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맞아. 이런 인간하고는 두 번 다시 인연을 맺지 말자고요. 전화번호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어느 날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만히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 목소리가 맞아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누구십니까 했더니 황영, 정말 약하네 하는 거예요. 정말 싸우기가 싫어져가지고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고 전번을 차단시켰습니다. 정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을 뒤로 하고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현지 때 같이 근무했던 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버스에서 현장 소장을 모집하는데 이렇게 갈 의향이 없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보수는 얼마나 되고 어떤 일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 자체가. 페이도 한 25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니까 뭐 그 정도면 뭐 좋은 편에 속하지요. 뭐 어찌게 한번 해보자 다짐하면서 첫 출근을 했죠. 출근 이틀째 되는 날 아침에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왠지 좀 분위기가 좀 설렁설렁해요. 출근 이틀째인데 뭐 회사 분위기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회의하면서 대표이사가 이사를 사정없이 꾸짖는 거예요. 아주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까지요.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민간 기업이 이런 데구나 하고요. 대표이사가 나를 길들이기 위해서 일부러 왜 그런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요, 그 버스 회사에 대한 그 미련을 완전히 버리기로 했습니다. 정말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딱 4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현직 때 36년을 근무하면서 이보다 더 심한 일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참고 지금은 왜 참지 못하고 그만뒀을까요? 조금은 배부른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그 퇴직 후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것은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버스에서 그만두고 다시 출발돼가요, 대형 쇼핑몰 야간 그 주차 요원이었는데요. 주야가 바뀌는 그런 수면 패턴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언제 한 번은 그 실수로 이제 키보드를 잘못 눌러가지고요, 17,000원 정도가 이렇게 정산이 되어버린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무 끝나고 그런 사실을 근무지에 쓰고 관리자한테 보고를 했는데 나를 바라보는 눈치가 좀 이상해요. 다음날 출근했더니 어젯밤 운전기사하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왜 그렇게 오래 얘기를 했느냐 등등, 나를 마치 17,000원을 그 횡령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당시 CCTV를 다 본 거죠, 그분들이. 야,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오해도 받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17,000원을 물어줘 버릴까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해버리는 그런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행동이 옮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렇게 1년을 했네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2019년 말에요.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학교 보안관 시험에 응시하게 됐는데요. 정말 운 좋게도 첫 면접에서 합격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년째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퇴직 후에 지금까지 해왔던 일 중에요,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올해가 퇴직하는 해이네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퇴직 후의 인생길을 더듬어 봤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의 위치에서요, 각각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나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야 합니다. 퇴직 후에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요,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심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지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자칫하면 네 인생에 그 사람들 때문에 꼬일 대로 꼬여서 인생 후반전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후반전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